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이제 24번째 시간 가치 비즈니스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에 걸쳐 10번째에 걸쳐서 논의됐던 가치 비즈니스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처음에 제가 우리 가치 비즈니스의 유형을 얘기할 때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BAU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전체 시장의 크기.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4분면으로 되어 있는 캔버스를 마켓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즈니스 as usual로 커버하는 시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나머지 형태의 시장이 커버하는 형태의 유형을 우리는 저는 여러 가지 용어를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유형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70% 이상의 시장은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 유형으로서 커버 가능하다. 그래서 전략 과제 말씀드렸고 프로젝트 4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 2주에 걸쳐서 오퍼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퍼링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었는데 과연 여러분들 회사는 또는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조직은 비즈니스의 소스가 이 유형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가요? 회사라면 사업부별로 과연 BAU에 의존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까? 그 사이즈는 얼마나 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우리 전체 매출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 프로젝트는, 전략과제는, 오퍼링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비즈니스 유형으로 볼 때는 극도로 치우쳐 있을 겁니다. 대형 프로젝트 SI성 비즈니스를 하시는 회사에서는 특정 사업부는 프로젝트 의존도가 거의 90% 가까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BAU에 머물고 있겠죠. 어떤 기업은 전략과제를 잘 추진해서 전략과제의 기여도가 한 30%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균형이 맞춰진 형태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BAU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현재의 B2B 비즈니스 기업의 공통적인 숙제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BAU만 집중을 하게 되면 전체 시장이 20%가 안 되는 시장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 20%도 안 되는 목표 시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20%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50%의 마켓시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전체 시장이 차지하는 마켓시어는 10%밖에 안 되겠죠. 20%를 했다면 우리 회사의 마켓시어는 4%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비즈니스하는 모든 기업들이 왜 싱글 디짓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유형을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가. 이것을 첫 번째 고민하신 의미에서 제가 가치 비즈니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이 그림을 보시죠. 고요한 호수에 아주 평화롭게 놀고 있는 오리 2마리가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이 평화로운 오리 발밑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갈퀴가 끝없이 움직이고 있겠죠. 저희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한 16년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17년 전이네요.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쪽에 새로운 미국 본사에서 온 GM이 저한테 했던 말을 지금도 저는 잊어먹지 않습니다. GS, 나는 여기 와서 보니까 너네들이 왜 이러한 사태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알겠다. 너네는 비즈니스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른바 트랜잭션 비즈니스, 매출을 그때그때 일으키는 비즈니스에 파묻혀 있으니까 이렇게 죽자사자 고생하고 있고 모든 직원들이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었냐.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로운 호수의 오리 2마리 밑에 물갈퀴가 쉴 틈 없이 헤엄을 치르도록 떠있도록 움직이는 것처럼 조직은 그렇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비즈니스에 머무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략 비즈니스의 관점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되죠. 믹스를 맞춰야 되죠. 균형을 맞춰야 되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오퍼링이든 전략과제든 프로젝트든 우리는 오퍼링과 관계가 없어, 우리는 전략과제와 관계가 없어, 우리는 프로젝트와 관계가 없어, 그런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그렇지만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프로젝트와 오퍼링이 여러분 같습니까? 프로젝트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영업 직원이, 잘하는 영업 리더가 오퍼링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영업 직원이 목표로 하는 고객과 오퍼링을 다루는 영업 직원의 목표 고객이 다릅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핵심 역량과 오퍼링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역량이 전혀 다릅니다. 디프런 애니멀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영업 조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A라는 영업을 잘하면 B라는 영업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라는 영역에 성공했으면 B라는 영역은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은 전부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영업의 관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께 이 사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전략과제, 프로젝트, 오퍼링 완전히 다른 애들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유형별로 한번 보도록 해서 과연 목표 시장은 어디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고,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뭐고, 그리고 누가 이것을 리드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략과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략과제는 제가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의를 공유해 드렸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하거나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접근, 이것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T를 중심으로 한 변화를 읽어라. 기억하시겠습니까?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야 된다.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또 우리를 둘러싼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테크놀로지를 보셔야 된다. 세 번째 T는 뭡니까? 우리를 둘러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threat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변화를 읽어내서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은 시장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Y스페이스, 우리가 가지 못한 고객 시장을 어떻게 갈 거냐, 경쟁자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뺏어올 것인가, 컴패티브 스페이스를 어떻게 뺏어올 것인가, 또는 글로벌 어떻게 나갈 것인가, 고잉 글로벌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전략과제 핵심 키워드는 혁신이었죠. 혁신의 키워드를 제가 3M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비즈니스 믹스를 어떻게 바꿀 거냐, 조직의 모델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역량을, 머슬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주도하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트 리더십을 가지게 되죠. 업계를, 산업을 이끌죠. 그 인더스트리를 앞서가게 되죠. 그렇게 되고 당연히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탑라인 그로스, 다시 말하면 매출이 성장하거나 바텀라인 그로스, 순이익이 성장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로부터 당연히 시장에서의 쉐어를 계속 개인해 가죠. 마켓 쉐어를 늘려가니까 앞서가는 기업이 되죠. 이게 전략과제를 하는 이유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가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가 돼야 됩니다. 모든 영업 조직이 단기 실적, 결과를 쫓아가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이런 전략과제를 논의하고 수립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없다는 게 오늘의 우리의 과제죠. 이것은 누가 합니까? 영업의 리더들이 해야 됩니다. 영업의 임원, 본부장 또는 CEO 같이 모여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가 특정 고객에 대해서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고객에 필요한 안을, 제안을 선도적으로 제언하게 되고, 그 제언이 받아들여졌을 때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B2B 비즈니스의 대형 고객들 또는 각 기업에서 목표하는 주요 고객들이 타겟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메가딜, 빅딜이 만들어지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비즈니스의 규모의 최소 50배, 100배, 1000배 되는 비즈니스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BAU 딜에 50배, 100배, 1000배 되는 딜.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 10년 전에 한 해 동안 1조 원 이상, 10 빌리언 달러 이상 되는 빌리언 달러 프로젝트가 3건 이상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 접근입니다.
그래서 대형 딜이죠. 통상적인 비즈니스 규모가 몇백 K, 다시 말하면 10만 불, 2만 불짜리 비즈니스인데 10억 불짜리 비즈니스가 됐으니까 몇 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뭐냐? 이런 비즈니스를 디벨롭하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트랜잭션 비즈니스를 하는 비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고민을 읽어내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영업 직원입니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그제큐티브라고 이름을 쓰지만 그들도 누굽니까? 영업 직원입니다. 영업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지난주 2주 동안 저희가 논의했던 오퍼링이죠. 오퍼링은 대형 고객하고 다르죠. 프로젝트가 대형 고객을 목표로 한다면 오퍼링은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매출이 발생되죠. 큰 별을 하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수처럼 수없이 많은 별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퍼링은 새로운 매출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으키죠. 넘버 오브 딜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협업입니다. 여긴 영업부 직원만이 아니라 마케팅 직원, 또 영업부 직원에서도 고객 담당뿐만이 아니라 파트너 담당, 같이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마케팅과 영업 직원에 의해서 같이 둘이 수레의 양쪽 바퀴를 끌고 가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의 한 8주 동안 논의됐던 유형별 세 가지가 매우 다르지요. 그래서 역할도 다르고 키워드도 다르고 어떻게 구성하는가, 임팩트도 다르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잘한다고 전부 다 잘하는 게 아니다. 하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합이 되었을 때 시장을 끌고 나가는 선도적인 기업이 된다. 자, 가치 비즈니스의 세 가지 유형에다 한 가지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계시죠? 1등하는 기업이든 뒤에 처져 있는 기업이든 누구나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미래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죠. 미래 먹거리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 유형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BCG 매트릭스죠. 처음에 어떤 사업이나 사업이 시작됐을 때 퀘스천 마크에 시작해서 스타가 돼서 캐시카우를 거쳐서 프로그램 도구로 빠지게 되죠. 기업도 조직도 제품도 지역도 이런 사이클을 거쳐가죠. 흔히 얘기하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져서 태동이 돼서 성장을 해서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를 거쳐가는, 이것도 마찬가지 제품뿐만이 아니라 지역 또는 사업부, 이게 항상 돌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CEO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 장사 못하는 회사 조직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장사 잘한다고 그 조직만 이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장사 잘하고 결과를 내는 조직이 언젠가는 프로그램 도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세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습게 보이는 사업부가 언젠가는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는 스타가 되고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고민할 게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혁신, 전략과제 혁신에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믹스를 설명드렸었고 그때 잠깐 썼던 차트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어떤 한 회사의 사업 매출 기여도의 퍼센트죠. 파란색 스카이블루 색깔에 있는 사업부가 15년 전에 98%의 매출을 가져온 회사가 이런 모델이었다. 15년 후에 과연 그 스카이블루에 있던 회사가 그 사업부가 이 회사에 기여해진 매출 기여도는 10%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당시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한 사업부가 지금 전체 70% 가까운 빨간색 사업을 매출 기여를 하고 있다. 이건 실제 한 회사의 데이터입니다. 모든 기업은 마찬가지죠. 아까 믹스가 바뀌어가는 거죠. 아까 BCG 매트릭스,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과 연동시켜서 기업들이 고민할 때 이런 일에 봉착하게 되죠. 한 기업에서 이러한 사업 믹스를 고민하고 미래를 대응하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스카이 블루만 포커스하고 있고 빨간색 비즈니스를 안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면 15년 후에 이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는 저는
맥켄지가 썼던 이 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호라이즌 1, 2, 3죠. 호라이즌이라 하면 흔히 지평선, 수평선을 얘기하죠. 우리가 보이는 하나의 수평선 끝에 또 다른 수평선이 나타나고 지평선이 나타난다는 거죠. 호라이즌 1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시장입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과 수익을 끌어주는 주력 사업이죠. 호라이즌 2는 뭡니까? 24개월에서 36개월 후에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릴 것 같은 비즈니스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호라이즌 3는 뭡니까? 그로부터 3년 이상 또는 길게는 5년 이후에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릴 우리 회사의 먹거리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략 워크숍을 하거나 임원분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회사는 미래 먹거리를 고민합니다.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호라이즌 1에 있는 비즈니스 유형에서의 KPI는 뭡니까? 당연히 매출이죠. 이익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주력 사업이니까 매출이 유지되어야 되고 수익이 올라가야 되고 마켓 쉐어가 중요하겠죠. 그럼 호라이즌 2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4개월 후 또는 36개월 후에 우리 비즈니스의 주력이 될 거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우리 주력 사업과 똑같이 가격 깎으면 안 돼. 프라핏은 적정선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켓 쉐어입니다. 선점해야 되죠. 전략적인 기업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캐시카우리고 있지 않는 새로운 미래의 스타 제품 또는 미래의 스타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배팅을 하죠. 전략적인 배팅이라는 건 뭡니까? 파격적인 가격 조건 또는 프로모션에 의해서 시장을 넓혀가죠. 그러니까 쉐어와 넘버 오브 윈이 정말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알고 계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호라이즌 3의 KPI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년 후, 5년 후가 돼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의 주력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17년 전에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이 영역을 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쪽을 책임지는 임원이 되었을 때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본사에서 저한테 돈을 주고 1,100만 불을 주고 GS 너는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 다음부터 분기 한 번씩 우리는 이런 것만 체크하겠다. 이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매출도 아닙니다. 수익도 아닙니다. 고객도 아닙니다. 마켓쇼도 아닙니다. 뭡니까? 일정 관리만 합니다. 마일스톤만 관리합니다. 너 이 일을 하기로 했지. 이 돈을 쓰기로 했지. 이렇게 사람을 뽑기로 했지.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로 했지. 마일스톤만 관리합니다. 너는 거기에 매출도 신경 쓰지 말고 수익도 신경 쓰지 말고 단지 이 일의 진도만 관리해라. 여러분들은 미래의 먹거리를 정해놓고 미래 먹거리를 추진한 팀을 만들어 놓고 그 팀한테 어떻게 요구를 하십니까? 1년 정도는 기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년 지나고 나는데 뭐라 그럽니까? 결과가 뭡니까? 매출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수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미래 먹거리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차트를 같이 비즈니스 엮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미래 먹거리의 핵심은 리더십 팀의 회사의 인내심과 끝없이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만들어 놓고 특별팀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 그 돈 지금 이렇게 써서 해야 되겠어. 니네 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다른 일에. 이렇게 되면 미래 먹거리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의 핵심은 지금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투자하고 있다는 영역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지켜가면서 일정을 지속적으로 진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다 보면 10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했다 1개도 못 만들었던 회사가 5년 후에 1개가 만들어지고 또 그로부터 5년 후에는 2개 이상이 만들어지면서 미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미래 먹거리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차별 포인트는 리더십 팀의 커미트먼트와 지속적인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리더십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가치 비즈니스의 3가지 유형과 미래 먹거리를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지만이 미래 먹거리 문제가 풀린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뭡니까? 영업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한 영업에 있는 조직의 리더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략과제, 프로젝트, 오퍼링, 미래 먹거리, 가치 비즈니스, 전략, 이거는 영업팀의 일이 아니야. 그 경영층이 할 일이고
전략부서 임원들이 할 일이고 전략팀이 하는 일이야? 아닙니다. 이 일은 영업팀이 하는 일입니다. 경영층에서 바꿔주셔야 될 게 뭡니까? 영업부 애들은 그래 기대할 게 없어. 쟤들은 저렇게 이런 잘못된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영업팀이 고객의 접점에 있고 고객을 가장 잘 알고 시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영업팀이 이 일을 주도하도록 밀고 가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 조직의 문화입니다. 영업팀은 결과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숫자가 나와야지 영업이지 결과도 안 나오는데 뭘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결과를 만들어낸 영업이 있겠지만 오늘 결과를 못 만들어내도 과정이 좋은 영업이 있습니다. 결과를 못 만들어내도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영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합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셋이 다 바뀌어야지만이 가치 비즈니스가 살아난다. 영업팀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경영층의 편견이 없어져야 되고 조직의 잘못된 문화가 바로 접어져야지만이 가치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 2개를 뽑는다면 리더십 팀입니다. 리더의 의지와 조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거기서 4가지 요소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과 결과를 균형 있게 보셔야 됩니다. 플러스입니다. 4가지 플러스입니다. 과정과 결과만을 보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BAU, 우리가 하는 결과만 당장 오늘의 숫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가치 비즈니스 고통스럽지만 또 플러스해서 가치 비즈니스를 보셔라. 세 번째 뭡니까? 요거는 좀 복잡한 숙제이지만 폴 플랜 또는 스프링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폴 플랜이라는 말씀은 모든 기업들이 이른바 피스컬 이어 회계연도에 가을서부터 겨울 사이에 차년도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기 비즈니스 짜는 걸 흔히 폴 플랜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봄에 또다시 전략을 짜는 것을 미래 비즈니스를 전략을 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비즈니스 계획과 전략 비즈니스 계획을 결합시켜라.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쳐다보고 평가하는 플랜 2C가 플러스가 되는, 이 4가지 플러스가 되면 전략 과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매우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나 이런 1차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한 가치 비즈니스 주제가 참 고통스럽고 긴 비즈니스 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또 다른 기회에 여러 가지 좀 더 심화된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가치 비즈니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비즈니스 주제는 재미있습니다. 이른바 고투마켓 모델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5주, 한 달 동안 고투마켓 모델을 논의하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6개월 가까이 이 고객, 시장, 가치 비즈니스까지 잘 쫓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또 새로운 주제를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